네, 미디저니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프롬프트 옵션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라는 명칭이 정확한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 그 세부적인 비주얼에 대한 옵션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어서 딱히 해당 페이지를 서브 페이지라고 또 설명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명칭이 없는 이유로 그냥 상세 페이지 혹은 서브 페이지라고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페이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뭐 크리에이트나 오거나이즈 항목에서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옵션 기능을 활용해서 비주얼을 재구성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큰 비주얼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오픈 이미지 인 뉴 탭, 새로운 탭에서 이미지를 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고요. 또 이미지에 대한 URL을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은 다른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그 디스코드에서도 많이 봐왔던 그런 옵션 기능들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 크리에이션 액션스 옆에 more 옵션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항목들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옵션 기능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그 항목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V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해지하시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항목만 활성화하실 수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항목들을 모두 켜놓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최적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비주얼을 특별하게 항목들을 없앤다고 해서 뭐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처럼 패널들을 옆에다가 채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영역은 고정된 영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한다고 해서 이 영역 안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모든 항목들을 체크해 두시고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크리에이션 첫 번째 베리 항목, 다 아시는 기능이겠지만 이제 해당하는 이미지를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또 재생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강한 창의적인 미적 요소를 가미시켜서 새롭게 생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프롬프트 창의 옵션 기능에 보시면 여기 베리어티라고 있는데 이 기능과 거의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는 내가 수치화해서 그 변화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딱 이 두 가지로 특정해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적 제안을 받는 것이죠. 미드저니로부터요. 그 아래 업스케일은 이제 이미지를 이제 업스케일하는 기능인데, 서브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을 뿐이죠. 다만 업스케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케일을 확장하면 이미지가 깨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디테일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에이티브는 조금 더 주변에 우리가 세부적인 묘사를 프롬프트로 입력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항목들을 조금 변화 있게 미적 요소로 가미해서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업스케일 기능에서 적용을 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믹스에 대한 부분, 이것은 여기서 이제 서브틀을 리믹스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서브틀을 먼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당하는 항목이 이렇게 리믹스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해당하는 이미지를 참고해서 내가 프롬프트에 어떤 부분을 적용시켰을 때 이 프롬프트와 이 제가 업로드 리믹스한 이 이미지의 어떤 혼합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시켜 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리믹스의 범주를 적게 가져갈 것이냐, 서브틀, 그 다음에 아니면 많이 적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연출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를 많이 적용을 시키고 싶을 때 이 리스토론과,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약간의 약간 여기서 파인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업스케일의 서브틀과 그 결과론적에 있어서는 비슷한 결과물을 내긴 하는데, 다만 여기서는 프롬프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스케일과 리믹스의 차이가 미세한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내가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그 이미지에 대한 결과물을 향상시킬 것이냐, 변화를 줄 것이냐고, 이 업스케일은 내가 아닌 미드저니에게 일방적으로 제한을 받느냐에 대한 여부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펜은 확장 기능이죠. 위쪽으로 확장을 하느냐, 아래쪽으로 확장을 하느냐, 왼쪽, 오른쪽으로 확장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줌은 1.5배, 2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사실 확대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펜의 기능을 이제 위아래 좌우로 동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펜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확장을 한다면 줌은 정방향 위아래 왼쪽 오른쪽 모두 다 확장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어에서 리턴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에디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턴은 재생성을 하는 기능이고요. 에디터를 클릭을 하시면 자, 다음과 같이 상단에 새로운 툴바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레이즈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특정한 영역을 브러쉬로 지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프롬프트에 제가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새롭게 작성을 해서 제가 지운 영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미시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후디 모자를 캡으로 바꾸고 적용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항목에 이렇게 새롭게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결과물을 보시면 두 개의 이미지는 잘못 나왔지만 여기 위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캡 모자를 쓴 남자의 얼굴이 생성이 됐죠. 자, 이것처럼 에디터 기능은 해당하는 영역을 브러쉬로 지우고 새로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지운 영역에 대한 변화를 제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리스토어 버튼은 복구 기능이에요. 그래서 다시 브러쉬로 이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전 버튼, 그리고 이건 이후 다시 명령을 실행하는 버튼, 이건 새로 고친 버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옆에 브러쉬 버튼이죠. 그래서 브러쉬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버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일은 이미지를 줄이느냐 확장하느냐 해서 내가 해당하는 여백에 새로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스카이를 클릭해서 서브밋을 클릭하면 제출을 클릭하면 이 빈 여백에 새로운 하늘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레이즈를 통해서 이제 에디터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일부분의 영역을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스케일을 활용해서 이제 그 재생성하는 그런 경우는 그 여백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엔 이제 종횡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여백에 대한 부분을 가로수로 종횡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배경을 재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use, 이것은 이제 해당하는 이미지를 이제 새로운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이미지로 참고시키겠느냐, 아니면 스타일로 참고시키겠느냐, 아니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참고시키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프롬프트 할 때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요 아래 오른쪽 하단에 해당하는 이런 기능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롬프트 창에 있는 설명을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창의 왼쪽에 보시면 이미지 버튼이 있죠.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은 제가 업로드를 했거나 기존에 생성했던 이미지들을 다시 참고를 시켰을 때 여기에 라이브러리처럼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이미지로 업로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롤오버를 하면 여기 느낌표 버튼이 있죠. 이 느낌표 버튼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그 디스코드에서 describ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추출해내는 것인데요. 이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I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subject하고 descript라고 돼서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한 주제에 대한 프롬프트와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묘사에 대한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화 프롬프트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주제에 대한 영역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세부 묘사에 대한 이렇게 프롬프트가 이렇게 단문 형식으로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 그리고 긴 문장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설명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기획해서 다시 재생성을 할 건지 참고를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 이미지, 생성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성하지 않고 외부에서 갖고 온 이미지들도 이렇게 참조가 가능합니다.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연필로 되어 있는 건 오프닝 에디터에서 이 이미지를 다시 에디터로 불러들여서 뭐 편집을 할 것인지, 뭐 확장을 할 것인지, 업스케일을 할 것인지, 그러한 기능을 구현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휴지통 버튼은 삭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 choose a file or drop it here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제가 로컬에 있는 PC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또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참조를 하는데, 여기에 아래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사람 모양은 CREF, 캐릭터를 참조시키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립은 SREF, 그러니까 스타일을 참조시키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참조시키는, 이미지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을 참조시키는 그러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렉을 하실 수 있고, Shift를 누르고 셀렉을 하면 중복 셀렉이 가능합니다.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중복 셀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중복시켜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이미지, 어떤 건 스타일, 어떤 건 캐릭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레퍼런스들을 참조시켜서 프롬프트에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조절 이미지 버튼이 있는데, 여기 Adjust Your Prompt Setting이라고 해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미지 사이즈와 에스테틱스에 대한 영역이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미지 사이즈부터 보자면, 여기 Portrait, Square, Landscape, 종횡비에 대한 3가지 설정, 정사각형, 가로형, 세로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 아래 바로 더 세부적으로 그 종횡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모델을 보시면 여기 스탠다드 모드하고 로 모드가 있죠. 그래서 로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그 기능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는 이게 사진을 추출할 때 만드는 기능이다, 사진 같은 리얼리스틱한 사진, 포토그래피를 만들 때 이걸 설정하고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로우 버전의 정의는 미드저니의 창의성, 미적인 창의성, 약간 판타스틱한 어떤 그러한 미적 요소라든가 조금 사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요소들을 가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로우 버전을 체크하고 프롬프트를 만들게 되면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조금 더 사실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포토그래피에서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맞구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포토그래피에서 판타스틱한 요소가 꼭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리얼리스틱한 느낌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좀 더 환상적이고 비사실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현장감 있는 비주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미를 할 때는 스탠다드 모드로 적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프롬프트와 그리고 사실적인 요소를 그대로 적용하고자 할 때 로 버전을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아래 버전에서 보시면 이제 이전이 버전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니즈를 또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퍼스널라이즈, 아까 제가 좀 전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 개인화에 대한 항목을 온오프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미적 요소에 있어서 스타일라이제이션, 미드저니의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를 얼마나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낮으면 낮을수록 프롬프트의 반영률이 높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플러스 미드저니의 크리에이티브한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위어드니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카오스하고 아주 유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물을 얻고자 할 때 이 수치들을 조절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베리어티는 기존에 제가 프롬프트로 작성했던 이미지에 대한 미적 요소의 변화를 조금 더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아까 오른쪽 하단에 있었던 베리 항목을 수치화해서 변화를 시키는 그런 기능이 좀 더 디테일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 옵션은 터보로 할 것이냐 패스트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렌더링 속도가 터보로 하면 빨라지는 대신에 그만큼 또 많은 시간이 차감이 되니까 저는 패스트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서치창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익스플로어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관련된 결과를 비주얼에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 온오프 창은 프롬프트 얼럿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익스플로어에서 나타나지 않고 크레딧 영역에서만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ON을 하시면 이 하단에 이 프롬프트 얼럿이라는 스마트 기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쓸모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래 그 디스코드에서 미드저니를 생성할 때 그때는 이제 이러한 UI적인 편리함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플러그인으로 삽입해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른쪽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다지 유용하게 사용하진 않는데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4개의 그리드에 있는 모든 이미지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로딩 이미지 그리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드라고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돼 있는데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보시면은 여기 프롬프트 어랏이라는 요 플러그인 사이트에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단순히 그냥 이미지만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버전, 어플리케이션, URL, 이제 태그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게 돼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어플리케이션의 미드저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프롬프트 얼럿이 단순히 미드저니의 플러그인이 아니라 다른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다른 이미지들을 저장하고 라이브러리에 저장해서 내가 필요로 할 때 이런 프롬프트나 이미지를 참고로 하겠다, 태그를 참고로 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유료화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드저니 안에서는 이게 이제 이런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풀 프롬프트 클릭을 하시면 이건 그냥 복사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이미지,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은 세부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프롬프트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URL을 복사하고,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거. 이게 왜 여기에 존재하냐고 생각해 봤더니 사실 이 기능이 이 안에 상세 항목엔 다 있는데 여기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기 싫고 여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소스를 복사해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은 기능이긴 합니다만 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크리에이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온, 오프 기능을 통해서 이 스마트 기능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되지 않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약간 여기 다시 ON을 누르고 보시면 이 기능이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다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곳에 갔다가 이제 오면은 그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는데 이걸 껐다가 다시 키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뭐 브라우저의 특성을 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오류가 있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미드저니에 대한 UI 기능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1편, 2편, 3편 지금 그리고 2편까지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혹시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문의를 주시면 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미드저니 UI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